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정상원입니다. 우후, 우후. 공식적으로는 거의 이게 이 방송 촬영이 거의 첫 시간이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은요, 선정상원입니다. 자, 이름하여 뭐냐? 청정상원이 좋은 제품들이나 브랜드를 제가 대신 선정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 브랜드나 제품들이 다양하고 많잖아요. 너무 많은 선택의 폭에서 내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거기서 제가 대신 선정해 드리는 시간이 바로 선정상원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청소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가 끝날 무렵에 내연기관을 활용한 청소기가 그때 처음에 생겨났대요. 내연기관이 뭐냐면 우리 보통 자동차 엔진 있잖아요. 뭐 기름 넣고 가는 거. 옛날에는 그걸로 불어내는 청소를 했었대요. 사실 이게 집에서 한 청소는 아니죠. 전문적인 산업업체에서 제임스 스팽클러라는 형님이 이때 처음으로 가정용 청소기를 이제 특허를 내셨답니다. 근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어요.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도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청소부시래요. 청소부셨었죠. 지금은 아마 이제 하늘나라 계시겠지만 스팽클러 형님께서 또 천식 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침을 막 콜록콜록 하시면서 청소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를 이 청소기에 약간 녹였다는 거죠. 이 스팽클러 이 형님이 처음에 이 특허만 내고 그 다음에 친척인 윌리엄 후버 청소기 다들 아시죠? 네. 후버 이 형님한테 양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제대로 된 상용화를 시켰고 그때부터 청소기가 대중화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청소기 시장을 한번 보면 다들 많이 알고 계신 게 이제 LG 그때 시절에 이 동그리 물걸레 청소기.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소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혁신적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요즘으로 치면 마루 흡입구에 얘를 약간 돌돌이를 말아서 얘가 돌아가면서 닦아내면서 흡입한다는 게 저는 지금 봐도 약간 되게 센세이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 무선 청소기가 좀 활발한 시장을 좀 만들었던 게 다이슨이죠. 2009년도에 다이슨이 제대로 된 무선 청소기 시장을 만들었죠. 백리스, 먼지통이 없는 타입의 뭐 청소기 내지는 투명한 먼지통의 청소기 같은 것들의 시장을 이 다이슨이 거의 뭐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이슨은 이 배터리가 활발하게 시장이 개척이 되면서 같이 발달했다고 해도 뭐 거의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예전에는 사실 이 배터리 용량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터의 성능이 올라가게 되면 얘가 금방 멎어버리겠죠. 이 배터리 성능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넘어오면서 갈수록 무선 청소기 시장이 활발해졌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기를 고를 때 어떤 걸 고르면 되나? 청소기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셔야 될 것. 자, 첫 번째, 나의 청소 루틴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청소를 얼마나 꼼꼼하게 자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집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집에 만약에 방이 최소한 한 두세 개 이상이다. 우리 집에 이제 반려기는 반려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머리카락이 긴 식구가 한 사람 이상 있다. 무조건 유선이 함께 좀 조인이 돼야 됩니다. 유선 청소기가 무선 청소기보다는 이게 압도적으로 힘이 좋을 수밖에 없죠. 선을 연결해서 청소를 하는 타입이니까요. 그래서 이 힘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선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선 청소기를 고르는 기준입니다. 자, 크게 상중심과 하중심으로 얘가 나뉩니다. 쉽게 말해서 상중심은 중심이 위에 있는 거죠. 단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모터나 핵심 부품이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 얘를 내가 들어야겠죠. 그럼 당연히 손목에 약간의 하중이나 부담이 좀 갈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아무리 상중심 청소기가 가벼워도 얘가 무게가 보통 한 2kg에서 많게는 한 3kg까지도 나갑니다. 상중심 청소기는 상대적으로 이 핸들링이 되게 좀 스무스하고 편합니다. 자연히 위쪽이나 내지는 뭐 블라인드 위쪽이나 아니면 뭐 장롱 위쪽이나 보통 위나 천장의 벽이나 이런 데 청소해야 될 일이 한 번씩 있거든요. 위에 있는 청소를 하시려면 상중심 청소기가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하중심은 말 그대로 모터나 먼지통, 핵심 부품이 밑으로 좀 내려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무게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내 손목의 부담이 조금 덜하겠죠. 보통 이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게가 무거우면 웍도 뭐 프라이팬도 뭐 무쇠 뭐 이런 것들 무거워서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손목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좀 하중심으로 또 많이 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중심의 또 장점이 뭐냐면 셀프 스탠딩이 돼요. 왜냐면 밑에 중심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런 상중심과 하중심의 간단한 또 차이를 좀 말씀을 또 드려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흡입력입니다. 결국 힘이라는 거죠. 흡입력은 이게 사실 그 브랜드마다 단위가 조금씩 달라요. 보통 이제 와트수. 근데 와트수가 사실 소비 전력이랑은 좀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소비 전력은 내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출력이고요. 그리고 흡입력은 그보다 조금 더 낮겠죠. 이제 흡입력 단위에서는 한 250와트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조금 낮아져도 괜찮아요. 한 200와트 초반대로. 이거는 무선의 경우죠. 무선의 힘은 결국 이제 이게 뭐 배터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짧게는 3년에서 또 길게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5년에 한 번씩은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유선과 이 흡입력을 비교를 해보면 유선은 얘가 뭐 넘사벽입니다. 네, 보통 한 400와트를 넘어갑니다. 무선 쓰시다가 유선 쓰시는 분들이 카페트가 뭐 여기까지 딸려와서 오히려 카페트를 발로 막 누르고 청소했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세요. 저처럼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다, 고양이들이 또 산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유선 청소기는 또 하나쯤은 또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네 번째는 필터의 종류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초창기에 필터의 성능이 안 좋았을 때는 사람들이 빨아들이는 거는 이제 아주 그냥 속 시원했다는 거죠. 왜냐면 빨아들이게 되면 여기에 웬만큼이 있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빨아들였던 먼지가 도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되게 많아졌다. 이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필터의 고성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생겼다는 거죠. 필터는 보통 이 헤파 필터라고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이 소위 말해서 이 공기와 먼지를 함께 빨아들여서 이 먼지를 분리해주는 먼지 필터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이 뭐 무균실이나 아니면 공기청정기나 예전에 뭐 반도체 클린룸이나 그런 데서 쓰던 것들이거든요. 헤파 13등급이나 헤파 14등급의 필터는 99.95%, 99.995%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 오히려 그런 성능의 필터를 쓰고 마지막에 요즘 배기 필터까지 하나 더 써버리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홈쇼핑에서 많이 팔아봤지만 어느 순간 얘가 표현을 미세먼지 배출 차단 테스트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즉 우리가 표현도 바꿨다는 건 이게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포커싱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얘를 뭐 아무리 예쁘게 이 거치를 하고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이 디자인 한계가 있거든요. 얘가 혹시 예뻐봐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래서 성능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손이 갈 수 있을 만큼 디자인이 좀 예뻐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지 한 번 청소할 거 두 번 하게 된다. 다 귀찮잖아요. 저희 채널명은 청정상원이지만 깨끗한 걸 좋아하는 거지 자주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막 매일매일 막 시도 때도 없이 1시간마다 청소, 저는 이런 결벽증 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손이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하는 나의 모습 막 멋지잖아요. 막 되게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이제 멋지게 이제 청소기를 밀 때 그때 약간 좀 팔뚝에 힘줄이 보인다던가 이 정도 급의 장비를 쓰는 나 얼마나 멋진가. 만약에 청소기를 이번에 새로 사야겠다, 아니면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한다, 신혼가구 준비한다, 한 50대 정도 되셔서 청소기 이거저거 많이 써봤는데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어떻게 잘 좀 써볼 수 있는 청소기가 없을까,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한 가지의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유선 청소기 힘 있는 거 한 대 사시고요, 무선 청소기가 가성비 있는 걸 함께 붙이세요. 저는 이게 최강의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유선에서는요 일렉트로룩스와 저는 밀레를 추천드립니다. 일렉트로룩스는 그 20-30만 원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많고요. 또 밀레도 사실 일렉트로룩스보다는 조금 더 하이엔드급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한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그 이상 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약간의 그 디자인성과 이 펫에 조금 더 강아지나 고양이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 기능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선을 가야겠다, 그런 분들은 샤크닌자, 그리고 일렉트로룩스에서도
유선도 있지만 약간 가성비 좋은 이제 무선 라인업들 되게 많거든요. 테팔 정도가 저는 하나 미들급에서 쓸 수 있는 청소기 브랜드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가성비의 끝판왕하면 저희가 또 이제 샤오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샤오미가 사실 예전에는 이게 중국산 청소기다 뭐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샤오미가 이제 뭐 미들급 라인들의 청소기 또 가성비 라인들의 청소기 심지어 지금 로봇 청소기 시장도 얘가 거의 약간 뭐 독식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 무조건 이제 가벼운 게 좋다 디자인이 좋다 그런 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한 요 정도도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골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5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유선이랑 좀 무선 청소기에 대해서 약간 한정적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어요. 뭐 추천이 좀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너무 이게 사실 브랜드와 제품이 다양하다 보면 우리가 되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대략적인 브랜드 추천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다른 또 제품들이나 내지는 제품들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또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상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